화학평형은 고체, 액체, 기체를 누구든 사용해도 돼요. 근데 용해평형은 고체와 수용액만 할 거야. 그 다음에 화학평형은 화학 반응식에서의 동적평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구별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거.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 포인트만, 요거만 정확히 잡아놓고 문제에서, 자, 그림은 진공상태 밀폐 용기 안에 액체가 놓여 있는 건데 시간을 순서 없이 여기서 처음에 생각해야 되는 게 말은 없지만 액체를 넣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처음에는 기체는 존재하지 않는 걸로 취급을 합니다. 아니 공기 중에 수증기가 있을 수 있거든. 그건 없다고 생각하고 출발을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서 그 다음 두 번째 이거 할 때 화살표의 수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그래프로 살짝 그린다라면 얘가 하나가 이렇게 정반응, 즉 액체가 기화되는 거.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점점 기체 수가 어떻게 돼? 늘어나서 응결되어지는 아이가 쫓아와서 결국엔 동적 평형이까지 됐다라면 여기서 처음에 잘 봐봐. 기화되는 개수가 하나, 둘, 세 개인 거 보이죠? 여기서도 보자. 나가는 게 세 개. 여기서도 나가는 게 세 개는 변함없이 일정해요. 그때 이제 돌아오는 걸 보니까 요거 한 개가 돌아왔고 얘는 두 개가 돌아왔고 여기서 하나, 둘, 세 개가 돌아왔고 이게 끝이야. 이것만 문제 풀 때 요것만 포인트를 잡으면 보기는 어떻게든지 바꾸실 거야. 하지만 그래프에서 뭐 똑같은 그림이 아니더라도 요 화살표의 개수, 그다음에 처음엔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프의 기본적인 형태만 알면 그 다음부터 해석이 되는 거지. 이걸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얘를 포인트를 잡아주라는 거지. 자, 그러면 가난 시간 순서대로 본다라면 한 개였던 애가 돌아오는 애가 두 개가 되고 돌아오는 애가 세 개가 되죠. 그럼 다가 답이 돼야 된다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동적 평형에 도달했다는 건 나간 개수와 들어오는 개수의 화살 표시의 개수가 어때야 된다? 그치, 같아야 된다는 거. 근데 여기선 어때? 세 개가 같으니까 어떻게 돼? 다가 되어야 된다는 거. 여기서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 할 때 요거는 좀 자주 출제되거든. 그때 여기서 누가 일정해? 증발은 변화가 있다 없다? 증발은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증발을 무시해버리고 어떻게 취급해? 그냥 어느 상태든 그냥 1인 거야. 그럼 결국엔 분자값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때 얘가 3이고 얘가 2니까 얘가 크다. 이렇게 하면 안정적인 거. 틀리고 싶어도 안 틀릴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메타인지가 잘 되어 있는 애들, 특히 이제 상위권 말고 최상위권 애들이 메타인지라고 해서 그냥 쉽게 말하면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 거야. 모르는 걸 안다가 무엇 때문에 모르고 어떻게 모르고 알아도 출결 어떻게 아는지를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얘는 이렇게 나오고 얘를 잡고 해야 돼. 출결하라고. 출결했어? 그리고 또 이 그래프는 항상 자주 출제되니까 익숙해져서 거부 반응이 또 없어져야 돼. 그림과는 진공 용기 속에 액체가 물이 액체가 충분한 시간이 흐른 뒤 평형에 도달하는 모습을 나는 시간에 따라 얘의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를 나타낸 것이야. 그래서 여기서처럼 없다가 기체가 알겠지만 증발은 항상 변하지 않을 거다라는 전제 조건 잊지 말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응축은 점점 늘어나줘야겠지. 오케이, 여기까지는 문제되진 않고 T1과 T2일 때 이 액체의 양은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 증발은 계속 진행되니까
액체는 줄어야지. 다시 말하면 여기가 T1, T2일 때 액체인 경우는 얘가 많아야겠죠. 근데 만약 이거를 기체로 따지면 2가 더 많은 거고. 오케이. 그래서 약간 지금 이 방법대로 연습을 충분히 저런 습득을 해줘야 돼. 개념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아니까 핵심 포인트는 암기하는 쪽으로 가면서 문제를 접근하는 연습이. 자, 그 다음에 그림과는 물이 담긴 비커에 충분한 양의 설탕을 넣은 후 나는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 동적 평형에 도달했어. 여기서 설탕 있는데요가 안 중요한 거야. 동적 평형이 된 게 중요한 거지. 그러면 얘가 용해되는 거와 석출되는 속도가 같다라는 거. 자, 같은 건 어디여야 돼? 얘여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석출 속도는 여기서 석출이 뭐지? 석출이 지금 여기서 누가 일정한 거야? 석출이 일정한 거야? 용해가 일정한 거야? 용해가 일정한 거야. 녹구부터 출발하면서 다시 돌아오는 거니까 석출은 어때야 돼? 여기보다 여기가 더 커야겠지. 아까 그래프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이걸 알면 고민이 사라져.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 보게 되면 공부할 때 암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 어설프게 좀 학습이 좀 떨어지는 애들이 암기를 싫어해. 왜 공부 상위권 애들이 암기를 스트레스 받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많은 경험을 통해서 외워놓으면 편하다라는 걸 아는 거야. 그 다음에 외웠다가 까먹더라도 외워놨던 것들 때문에 지문 읽는 도중에 불현듯 떠올라. 그러니까 편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편한 걸 사람들이 편한 걸 하려고 하잖아. 불편한 걸. 근데 희한하게도 학습이 떨어지는 애들은 암기보단 이해 쪽을 하려고 그래. 이유가 뭐냐면 학교나 학원에서 이해를 시켜주는 거거든. 자기가 이해를 한 게 아니라 이해를 당한 거야. 그냥 수동적인 공부니까 편한 거지. 근데 암기는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요. 그리고 이건 적극적인 학습 방식인 거지. 내가 적극 움직여야지만 되니까 애들끼리 귀찮은 거지. 그리고 어릴 때서부터 암기보단 이해 쪽으로도 많이 학습을 하니까 그게 또 익숙해져 있기도 하고 빨리 바꾸셔야 돼요. 빨리 수학 누가 이해를 해? 철저한 암기를 통해서 이해가 되는 거지. 잠깐 잔소리였고 자, 그다음 또 계속 해볼게요. 한번 끊었다가